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는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쉽게 팔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가 아직 본저가가 오지 않았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부터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보냐면 2016년도 제가 이게 오타가 났네요. 2026년도 1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까지는 길게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준비해 봤으니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긍정적인 이유, 내년 1분기부터 성장이 더 크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이미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로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추가적인 선물도 설명해 드려야겠죠. 저는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분들이죠. 다양한 자료집을 꾸준히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AI 반도체와 AI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이쪽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반도체 전망부터 시작해서 가장 대표적인 후보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만들어놨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급등 추천주도 매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라든가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100%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요 주제는 2026년도 1월 1분기까지 1분기라면 내년 1월, 2월, 3월이죠. 1분기부터 오히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재고평가 손실의 해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좀 싶으실 거예요. 근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적자가 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재고평가 손실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예상보다 캐짐이 길어지게 되면서, 캐짐이란 뭡니까? 이 어떠한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 신제품이 잠깐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상용화되는 구간까지 중간에 빈 구간이 있습니다. 이 캐즘이라는 건데요. 이 캐즘이 생각보다 오래 길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고 자산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재고 자산,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만든 배터리가 팔리지 않는 거죠. 혹은 2차전지 소재를 만들었는데 소재가 팔리지 않는 거죠. 왜 안 팔릴까요? 당연히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예상치보다. 나는 100만큼 판매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80밖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만큼이 남잖아요. 20만큼은 그대로 적자로 연말 맨 마지막에 기업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연말에 보통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죠. 여기에다가 원재재 가격 연동, 제품 가격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만큼 2차전지 소재라든가 배터리 가격이 비싸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동일하게 내가 아무리 비싸게 원자재를 들여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 아래에서 더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갈 때야 좋겠지만 떨어질 때도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마냥 좋은 흐름은 아니죠. 다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좋았지만 결국 우리 2차전지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한테 배터리 3사 기업들에게는 좀 치명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비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니까
자연스럽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적자가 난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캡시즘 현상으로 인한 재고가 쌓인 게 특히나 엄청난 손실을 불러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하면 첫 번째,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속도 조절에 성공했고요. 어느 정도 재고 자산이 많이 안 남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일부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연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마지막 얼마 없는 재고 자산들 반영되더라도 큰 피해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그런 재고 자산까지도 연말엔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년 1분기부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 재고 자산이 평가 손실로 처리가 됐어요. 평가 손실로 처리가 됐다고 해서 이 제품 자체가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결국 창고에 쌓아놨다가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그제서는 과거 정년도에는 손실로 처리됐지만 이번 새로운 연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전 연도에 재고가 쌓이는 직전 연도에는 굉장히 재무제표가 과하게 안 좋게 나오고요. 오히려 그 다음 연도에 팔리기 시작하는 연도에는 과하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 원자재 가격 연동 제품 가격 측정,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비싸게도 싸게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미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많이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지금 겁이 나는 추세였는데 여기서 조금씩 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 살짝 또 올라오면서 거의 횡보세를 유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 때문에 좀 상승을 해줬냐면 중국 정부가 2000지 배터리 생산에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과잉 생산해서 과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판매도 되지 않고 창고에 쌓이고 길거리에 막 항구에 쌓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지금 배터리 기업을 압박했죠.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CATL의 대형 리튬 광산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배터리 원자재 가격 입장에서는 계속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원자재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겨우 면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안정이 되었고 재고 자산은 많이 처리가 되면서 내년도에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재고 평가 손실은 연말에 보통 많이 됩니다. 인식 시점은 거의 연말에 많이 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다음 연도에 판매되면 다시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급격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미 속도 조절을 통해서 적절하게 만들어내놨고 원자재 가격도 더 떨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도 적자를 끝내지 못했던 2차전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있는가 하면 특히나 국제회계 기준에서 깐깐한 기준에서 봤을 때 적자를 끝내지 못했던 기업이 있는가 하면 흑자로 돌아선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적자에 머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부터 흑자 전환으로 딱 돌아서기, 턴어라운드 하기 좋은 시기죠. 2025년도에는 재무제표가 안 좋았을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안 좋아집니다. 재고평가 손실을 입으면. 근데 내년도에는 결국 계속해서 속도 조절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은 재고평가 손실이 흑자,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1분기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해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인지되셨죠? 자, 근데 요걸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알겠는 게 개선될 건 알겠는데 그게 뭐 폭발적인 성장까지 나올까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되겠어? 그러니까 뭐 개선된 건 맞고 최악의 상황을 면한 건 맞는데 이게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 저점에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조현상이 있어야 우리가 대박이 난다고 하지. 최악을 면한 정도를 가지고 정말 내년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의문이 드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보셔야 될 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가형 배터리로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캐즘이란 뭐냐?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신제품이 나오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대중화되기 직전에 중간에 텀을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캐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저가형 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저렴한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자동차, 기름으로 굴러간 자동차도 원래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포드라는 기업이 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 생산 구조 체계를 만들게 되면서 자동차의 보급이 급속도로 올라갔고, 그래서 캐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이 전기차의 캐즘을 박살내면서 뚫고 올라가서 대중화시킨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어떻게 했죠? LFP 배터리로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 대중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 고퀄리티의 배터리를 만드는 걸 지향했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를 먼저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LFP 배터리로 갔는데요. 결론은 어떻죠? 결국 이 경기 침체 시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경기 침체 시기를 겪게 되면서 이 고가의 좋은 품질 좋은 배터리를 사는 수요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LFP 배터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실제 가동률만 보셔도 비교가 됩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저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앞세워서 한국의 배터리 3사를 압도하면서 캐즘을 극복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3사 가동률은 아직까지도 50%대에 머무르는 데 반해서 50% 머무른다는 얘기는 50% 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0% 정도의 장비들이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이제 감가상각 처리되잖아요, 매년. 그러면 이제 그대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용이 나오는데 공장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겪는 이제 한국 배터리 현실이죠. 그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CATL, BYD는 9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생산 가동을 좀 줄이고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80%, 90%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공장이 풀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LFP 배터리가, 저가형 배터리가 시장 현재 타이밍은 맞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예측을 못했냐? 사실 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심하게 올 거다라고 예측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뭐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결국에는 이 LFP 배터리가 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에 이 LFP 배터리를 한국의 배터리 3사도 빠르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가장 적극적입니다. LG엔솔은 현재 중국 난진 공장에 LFP 생산 중입니다. 지금 이제 생산 중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로 이전하거나 충북 오창 공장의 생산 라인의 일부를 ESS로 바꾸는 방식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관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점수를 높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엔 국내에서 LFP 생산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럼 요것만 그러냐라고 하면 국내에서만 생산하냐?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예정된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양산에 돌입합니다. 기존은 2026년도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요거 생산 속도를 높여서 당기기 위해서 새롭게 공장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기 자동차용 공장을 ESS용으로 교체하게 되면서 생산 속도를 빠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ESS에서 수주받으면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LG엔솔을 꼽잖아요. 그죠? 물론 ESS가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우리가 배터리 공장 옆에 배터리를 두고 혹은 데이터 센터 옆에 배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전기가 쌀 때 심야 전기 같은 거 저장해 놨다가, 혹은 태양열 패널로 저장해 놨던 걸 생산한 걸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이런 방식이 지금 ESS 배터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배터리를 생산해서 현재 미국 주요 기업들한테 조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미국에 있는 ESS 배터리 90%는 중국산을 씁니다. 혹은 중국산 장비를 거쳐간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해당 시장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게 ESS 배터리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한국의 기업들에게 기회가 왔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안 그래도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찍 당겨져 중국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생산이 준비된 상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용 배터리는 2027년도부터 시작해서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늦긴 하지만 2025년도 9월 리튬이온 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에 착수했고요. 내년부터 2026년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해서 10월달 지금 이제 이번 달이죠. 장비를 반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곳에 파일럿 시험 생산 라인보다 규모가 큰 마더 라인을 만들기로 계획 중입니다. 뭐 다른 국가들 유럽이라든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생산 라인을 핵심의 마더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기술을 완성하면 본격적으로 다른 곳에서 양산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SK온이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10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리튬이온 산철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올해 연말 생산의 라인에 전환을 착수해서 내년 3분기 안에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정도 안쪽으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죠. ESS용 배터리로 가로 길이가 짧은 단폭형 셀을 검토했으나 제품 단가 등을 고려해서 장폭형 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 모두가 내년 정도에는 뭐 마더 라인이든 아니면 뭐 대량 양산이든 모든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생산을 시작한 LG 에너지솔루션의 본격적인 생산량이 급증하는 시기도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지셨죠? 모든 배터리 3사들이 모두 다 ESS용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해야 2차전지 소재들이 다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나중에 가서 캐즘을 이겨내고 성장세로 좀 다 같이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대지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정도다. 가장 빠른 LG가 본격적인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저는 내년 초부터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마음 먹으시기보다는 내년을 좀 목표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첫 번째 재고평가 손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새로운 수요, 전기차 배터리는 아니긴 하지만 ESS용 지금 이제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고평가 손실이 더 재고가 많이 안 남고 계속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분위기까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 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도 당장에 바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잘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년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롭게 신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달보다는 지금 무역전쟁 중이잖아요. 무역전쟁 분위기가 얼추 좀 감소하는 시기, 못해도 한 12월이 좀 다가섰을 때 매집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베팅이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는 한 12월 정도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저는 이미 몇 개의 종목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얘가 제일 잘 나간다? 그게 아닐 수는 있거든요. 파동을 보면 얘가 빼놓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근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손가락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잘 끌고 가시면서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도 6만 원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대상승 나오지 않았습니까? 2차전지도 분명히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 공급망이 둘로 나뉜 가운데에서 지금 배터리 하나만큼은 한국이 그냥 미국을 꽉 잡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그냥 미국이 몸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한국 배터리가 지금 잘 나가는 시기가 다시 한번 다가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힘내시고 항상 우리가 응원하지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도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셔야지 누가 적겠습니까? 그죠?
항상 긍정적인 응원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이제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슈 받는 게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버튼과 따분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료집과 급등 추천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제 자료집과 급등 추천주를 드리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스토어에서 100% 무료로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심지어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 필요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유튜브 보다 보면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혹은 어디로 지금 현재 설문조사 하세요? 라는 척 하면서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경우 있죠? 거의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판매됩니다. 그런 데로 보내면 여러분들께서 스팸 전화, 스팸 문자 받으시는 게 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런 일 저희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는 투자 자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애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개인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진 검색. 앞서 설명드렸던 삼성 핸드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앱스토어예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검색창에 이재진 I자입니다.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아이폰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설치 버튼 누르시면 나옵니다. 지금 이제 다 하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급등 추천주, 주식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급등 추천주를 그냥 아무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처음에 푸시 설정하실 분들은 푸시 설정하시고 바로 실시간 바꾸실 분들 설정하시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전략실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드립니다. 정말 특별한 일 별일 없으면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안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22일 같은 경우에는 좀 수상했기 때문에 저는 안 드렸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중요한 건 뭐 이럴 때 피할 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추천주 계속 내어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있죠. 여기 공직을 위에서 세 번째 클릭하시면은 자료집 있습니다.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이라고 만들어놨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급등 포착 자료 위에도 있고 좀 아래도 있습니다. 급등 포착 자료를 클릭해 보시면 매일 아침에 이게 좀 사실 알짜긴 하죠. 매일 아침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 그리고 전기차 상승 테마와 다 관련된 종목도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기업들 이 관련된 기업들까지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코멘트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보고만 가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력하게 상승했는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알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잘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